이번에는 미소건강 코칭에서 9대 영양소 물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물에 대해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입니다. 네, 오늘 좀 간단하게 다루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깊이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영양소 10대 영양소를 보면 머릿속에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네, 그렇네요. 외부 영양에서 크게 나누면 외부 영양, 내부 영양. 외부 영양에서 1, 2, 3대, 5대, 6, 7대, 8대, 9대 이렇게 다루고요. 네, 9대 영양소가 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를 한번 더 다뤄야겠는데, 일단 내부 영양소는 10대 영양소로서 호르몬 물질하고 미생물 대사물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의해 영양. 저건 영양소가 아니니까 삭제하고 먹지 않아야 될 거죠. 환경 호르몬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의 방물질들을 다루면서 화합물이 나오는데, 공장 폐수라든지 기타 그 크기는 식물 화합물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뭘로 인식을 하느냐면 식물 화합물로 인식하거나 호르몬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체내 물질, 자, 식물 화합물과 유사.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바로 10대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9대 영양소,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의 경우에 현재 전 세계가 물의 공급난을 겪고 있죠.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해결되겠지만 지금도 물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가치는 우리 몸의 70%의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수명을 결정지을 때는 공기가 가장 중요하죠. 3분 순환 10초만 쉬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죠. 그런 면에서 물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물의 시장 현황을 보면 세계 물산업시장 규모 전망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은 물의 건강 용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이상희 장관하고 만났는데 새로운 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물속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플라즈마를 포함시켜 가지고 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물을
물시장에서 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성 건강에 관한 물을 세계의 시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거,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에 나옵니다. 교수님,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전망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는 물 전쟁이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물 산업이 이렇게 잘 발전해가지고 음, 좀 더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먹지 못하는 그런 물도 처리를 잘 할 수 있고 뭐 담수를 이제 더 지금보다 잘 할 수 있게 되고 음, 그러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그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재 그 마이크로폰 지금 물을 바닷물에서 생산하거나 또 정화시켜서 쓰거나 하는 부분이 발전하게 되면 현재 물의 공급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물 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아마 그런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의 듣다가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좋네요. 물의 건강 효과를 살펴보면, 자, 물의 역할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기 전에 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건강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잠깐 해볼까요? 좋은 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음, 인체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좋은 물이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건 좀 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랬을 때도 수분을 많이 보더라고요, 함량을. 그렇죠. 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물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음. 그다음 다이어트 할 때도 무조건 물을 먹어야 된다. 뭐만 하면 다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먹잖아요. 네. 다른 음료를 섭취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좋은 물, 안 좋은 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좋은 물을 먹는 게 사실 다른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물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물을 많이 안 먹는 다 마찬가지가 다 그래서 좀 비슷해요. 요즘에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요즘에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이사님 어떠세요? 마이크,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저도 물은 뭐 많이 먹으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미소생식을 먹으면서 더 많이 먹게 됐어요. 오, 굿. 왜냐면, 왜냐면, 틈만 나면 물에다가 미소생식을 타 먹으니까 물 양이 평소보다 한 2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뭐, 응? 저도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네. 물에다가 미소생식을 타서 마시는 거, 예, 강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물 건강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물의 효능은 밝혀진 바로 독소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해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근데 이 물만큼은 독소 제거에 앞장서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물이 암 예방을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자, 이게 사실인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암이 어떻게 생기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물에 자꾸 들어가면 독소가 제거돼서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물에 의해서 항암 성분들이 이동을 한답니다.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이 독소만 배출하는 줄 알았더니 이 우리 몸에 신진대사하는 과정에 혈액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물은 부족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즘 근데 그 예전에 암 학회를 잠깐 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암의 원인이 뭐냐면 인류가 냉장고를 개발한 뒤로 암이 급증했다. 왜냐면 몸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냉장고에서 우리가 찬 거를 많이 먹으니까 항상 얼음 먹고 하니까 몸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날마다 많이 겪잖아요. 에어컨도 그러다 보니까 있겠네. 네, 암이 더 했다. 그 따뜻하게 몸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 또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른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몸 체내 모든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생리통화나 신진대사 촉진, 변비는 당연히 예방되죠. 소화에도 도움되고, 숙면, 알코올 이석, 혈액순환 촉진. 와,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물을 지금까지 많이 먹기 시작했죠. 자, 그럼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순환 과정으로 진행볼까요? 자, 먼저 음식물이나 물이 소화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영양소가 되고 물은 그대로 들어가서 세포로 영양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죠. 순환계로 넘어와서 세포 내외로 물질들이 수송되고, 이쪽 한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유입되죠. 호흡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쪽으로 배출되고, 산소는 이쪽으로 순환계로 들어오고, 산소는 다시 이리 들어와서 영양소와 함께 조직 세포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배설계로 과잉물이나 노폐물은 제거되고, 그 중에서 정화된 물들이 다시 또 순환돼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음식물, 물, 산소 유입 두 개가 들어와서 둘 다 순환계를 거쳐서 세포로 넘어온다는 거. 세포에서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빼내서 밖으로 제거하고, 물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러고 보면 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체내 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보시면 단백질 16%, 지방 13%, 탄수화물 1%예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 4%, 물이 66%, 물약 70%.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갈증, 2% 부족은 갈증, 5% 부족은 혼수, 10에서 15% 부족은 사망. 더 재밌는 것은 물의 비율이 신생아들은 몸속에서 90%가 물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70%, 노년이 50%. 지방 비율이 증가하면 수분 비율이 감소되는 거예요. 결국 체내 물의 비율이 젊음과
노년기를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수분 부족 현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분이 부족하면 1% 갈증, 3% 혈류량 감소, 5%는 집중력 저하, 1%면 어지러움, 운동 시 호흡곤란, 11%가 혈류순환 장애, 심부전. 인체 수분 손실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같은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손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 네.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내물의 기능, 그리고 노폐물의 순환이 중요한 역할이고요. 보시면 노폐물 생성과 배출 과정을 보면 아까 체내물질 순환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세포에서 탄수화물, 지방, 산소, 그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들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모니아가 나오죠. 암모니아가 간에서 해독이 못되면 요소로 발전해서 공파수로 가고 오줌으로 가죠. 여기서는 또 산소가 날숨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땀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출이 오줌으로 배출돼요. 이런 형식으로 노폐물 생성이 일어납니다. 영양소의 순환 과정은 소화기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순환계로 갑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되고 이쪽은 세포에게 에너지를 주고 계속 순환하면서 오줌으로 노폐물을 제거하죠. 자, 결국 영양소의 순환을 돕는 것이 바로 물의 역할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건 아까 봤죠? 그 다음 노폐물 배출 방법. 배출 방법을 보면 혈중 노폐물이 있을 때 효소를 조정시켜 가지고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을 통해서 효소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노폐물 배출 방법에는 칼로리 제한, 두 번째 간 기능의 회복, 그다음에 활성산소 제거, 즉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을 해독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노폐물을 순환시키거나 밖으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내물의 역할은 체온을 조절하거나 혈액 조직, 림프의 순환 유지, 변비 개선, 대사 작용 유지, 그다음에 영양소 용해를 해서 운반하고 각 세포의 공급, 체내 공간을 채운 모든 세포 연결, 독성물질 노폐물 배출, 세포 대사 활동, 잇몸, 코의 조직의 수분 공급, 관절 유연성에 도움. 자,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 물의 역할을 하게 만든 이게 바로 체내물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부대 영양소의 정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부대 영양소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물을 정상적인 수준의 물을 섭취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듣고 우리 노재성 팀장님이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네, 한 말씀 부탁해요. 네, 그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물을 자주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물을 사 먹는 시대잖아요. 집에서는 정수기로 먹지만 솔직히 물을 뭐 도서관 가거나 어디 가거나 사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는데 참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를 점점 사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집에서 지금 정수기가 네, 일반 정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셔서 쓰고 있는데 그 샤워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꼭지 있잖아요. 샤워기 다는 거. 그게 나노 분자 그거라서 그걸로 틀면 물 분자가 이제 뭐 수십만 번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나온다는데 그걸로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물의 그런 흡수율이 높겠네. 먹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유정인 이사님 한번 오늘 이야기 드렸어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예. 저는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할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신생아가 90%가 물이고 노인이 50%라고. 네.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보유량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네, 보유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노인도 90%를 채울 수 있는가요?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높아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채워지죠. 한 53%까지만 돼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90%가 되면 신생아 피부가 되는 건가? 노인도? 아마 배가 꿀꿀꿀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혹시 물 과다가 되면 어떤 증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 과다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이나 이런 것들을 과다 그렇죠. 배출시켜서 네,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물 많이 먹어서 탈났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죠. 그렇죠. 네. 보통 뭐 하루에 2리터 이야기 하잖아요. 네, 2리터. 네. 근데 2리터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리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먹어보니까 힘들어. 네. 그러니까 뭐 과다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다 일은 없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오늘 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후 진행 안내에 대해서는 우리 우연아 이사님 잠시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이후 진행 안내 전에 이번 주에 진행됐던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거꾸로 건강이라고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미소 건강이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중으로 미소 건강이란 이름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더 예쁜 이름으로요. 네, 회사가 알려지게 될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죠. 그때
체험단 전체 카톡이 60명 정도 모여지는 큰 단톡이 마련됐고요. 되신데 계신데 또 지금 이렇게 올린 코칭 하시는 분들 다 포함된 체험단이 있고, 그리고 일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4월 25일에는 건강 코치 양성 과정을 소개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건강 코치 양성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딩 스타쇼라고 해서 건강에 관련된 분들이 먼저 큰 강연에 참여하게 되실 건데, 이상희 전 장관님, 이분은 뭐 영양학 박사도 있고 전 과기부 장관이셨고요. 그래서 이상희 전 장관님, 또 최성덕 박사님, 지금 통증에 대한 것 외에도 줄기세포에도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고, 네, 의사분이시고요. 엄동식 이분은 또 당뇨에 대해서 본인의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리딩스타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회사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 제휴할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원 동행은 지난 3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진행이 되니까 5월 달에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한 2월, 3월 이후로 저희 출석이라든가 과제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체험단 공지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정비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건강 코칭 하면서 우리 출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좀 계속 늦어지긴 했는데 곧 출시가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